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잘 나가는 동생을 둔 형의 기분이 딱 이럴까요? 코스피는 다시 1940선 후반에서 1950선 초반에 갇혀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의 반등과 그리스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1% 이상으로 올랐는데요. 최근 국내외 증시의 최대 변수인 국제유가와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은 밤사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배럴당 50달러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장 코스피를 상승으로 이끌 만한 재료는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내친 김에 장중 606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7년여 만에 되찾은 600선을 금요일장인 오늘 지켜주면서 마무리하는지가 오늘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금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195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0.1% 하락 중인데요. 일주일 흐름 체크해 보시죠. 1955포인트에 소폭 올라서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해서 여전히 1950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40선, 1940선 중반 아래로도 밀리지 않으려는 지지력은 오늘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1960선 위로 크게 올라서지도 못하는 게 요즘 코스피의 답답한 흐름인데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개인반 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800억 원, 2,900억 원 가까이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1,7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1,200억 원 정도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거의 6년 반 만에 600을 되찾은 코스닥, 오늘장 60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605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오늘 흐름은 604포인트에서 606포인트 사이에서 좁게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600을 넘어서자 수급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하다가 현재 외국인은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소폭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제장 막판에 매수하면서 오늘까지 매수 흐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수 물량은 440억 원이고요. 외국인은 장중 매수하다가 90억 원 정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74억 원 매도 중입니다. 600시대를 되찾은 코스닥입니다만 사실 시장은 아직까지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지수는 다시 6년 전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체력은 그 당시보다 더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마다 각각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다시 국제유가의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올 것이다 전망하셨는데요. 간밤에는 좀 올랐습니다. 50달러 선을 되찾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또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정유화학 조선주들이 조금 올라주더라고요. 지수가 종목 주가가 오를 때 매도하자는 의견은 여전하신지요? 네, 여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지수는 우리 CPR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상황과 조금 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다우지수가 어제 이제 국제유가 영향으로 인해서 200포인트 넘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글쎄요, 상당히 좀 재미난 부분이 있죠. 그제는 사실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80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해서 국제유가에 어떤 급락이 나왔었고,
간밤에 마감한 국제유가의 모습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진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선, 정유화학 섹터들 상승 시 매도 사인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지만은 단기 매수세도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국제유가의 4% 넘는 그런 상승은 글쎄요. 일단 우리 CPR에서는 지속적으로 60불까지의 어떤 국제유가의 상방을 열어놓은 그런 상황에서 그제는 원유 재고량이 많다라는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결국 국제유가의 현재 움직임들은 마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말장난이 현재 구간에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결정된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주포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싸움의 결과들이 이런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국제유가의 하락이 어제는 하락을 했고 오늘은 상승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기적인 큰 틀에서 봐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국제유가의 상승세 우리가 그동안 어제 예측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랄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나와주고 있는 내용들이 국제유가가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CPR에서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1월 초부터 국제유가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의 방향성과 관련주들의 상승세 그리고 하락세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다우지수도 좀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제의 국제유가의 급락을 핑계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니 어제는 2년 만에 최대치 무역 적자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상승으로 상황을 돌려놓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아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역 적자의 감소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다우지수 하락세를 추가적으로 부추길 만한 어떤 그런 충분한 하락 악재적인 부분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결국 시장의 트렌드는 이미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하락세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변곡점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우리 증시도 좀 마찬가지적인 부분으로 현재 크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1920포인트에서의 어떤 그런 제한된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어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변화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장도 현재 심리적 저항 라인이죠. 121선에 대한 저항벽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1980선까지 이 부분들에 대한 상승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건들 특히 이제 그동안에 상승을 했던 조선 정유 화학 섹터들의 상승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섹터들이 등장을 해서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 나와야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가의 급등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가 되고 있는 정화조에 대한 부분들 어제도 그렇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화조 섹터에 대한 차별화된 부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적인 측면들에 대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어떤 정화조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 시 매도 관점을 해서 국제유가의 상승이 기술적 반등의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상승 시에는 차익 실현의 빌미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물량 폭탄을 때려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과 하락세를 이용해서 정화조 섹터를 기본으로 해서 항공주들까지 지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접근하는 것들이 상당히 조금은 재미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국제유가의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21선에서 움직여줬던 항공주들의 단기 트레이딩 부분들 접근이 일단은 가능한 위치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큰 폭의 수익률 예상해서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차익 실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 이제 시가 갭상승 이후에 상공주들 갭상승 이후에 밀리는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1선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또다시 단기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결국 코스피 그동안에 코스피 지수의 좀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그동안에 1880포인트부터 1970포인트까지 상승에 있어서 양봉보다는 음봉이 많은 부분들 결국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가 상승에 있어서 우리 증시의 약지는 조금은 힘겨운 모습으로 상승했다는 증거가 바로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한 음봉 캔들이 많다는 어떤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대한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대형주를 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1980선을 돌파하게 되면 또 2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은 새로운 재료를 찾고 먹거리를 찾아서 지속적인 순환 패턴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매수하신 분들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셨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순환매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매수가나 손실을 보고 매도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눌림을 주고 또다시 지속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이 주시장의 원리이고 또 투자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추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반복된 훈련과 내가 왜 이 종목을 홀딩하고 있는지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투자 패턴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왜 진정한 가치는 워런 버핏만 알고 여러분들은 모른단 말인가 지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시장을 대항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화학 조선주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유가의 반등과 함께 주가가 오를 경우 기술적인 반등으로 생각하고 차익 실현하자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이 600선을 돌파한 이후에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6년 전 지수가 600을 봤을 때에 비교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덩치도 커진 상황이고요.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훨씬 늘어났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오늘 금일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요, 1950선대로 국내 증시가 좀 올라왔었지만은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을 맞이해서 종목별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 말씀하신 바와 전일 600선을 돌파한 이후 금일 역시 나흘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한창인 가운데 종목별 흐름 역시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등 이후에 엇갈리고 있는 국제 유가의 행보와 함께 전일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었지만 일단 유가 바닥권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반등폭을 크게 나타내면서 정유 및 화학주들이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글로비스 블록딜 성공 이후에 현대차그룹의 구조조정 이슈가 다소 사그라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은요,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해서는 좀 더 모멘텀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반등 요인으로 봤었던 글로벌 유동성 확대라든지 국제 유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다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이후에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금통일을 앞두고 국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현재 시장의 상승을 좀 더 억누르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성장성을 볼 수 있는 코스닥 및 중소형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좋을 걸까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2월에 들어서는 아무래도 그 추가 상승을 확인하기 위한 실적 발표 기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높아진 주가 수준만큼 모멘텀보다는 향후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대응 전략,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 모셨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종목 4종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있잖아요. 네. 유니캐스트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아유. 지난주에 말씀해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이 대단하실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로 오르더라고요. 네. 유니캐스트 1월에만 한 두세 번 정도 예.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미 지난주에도 재추천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주식의 그 유일한 약점이었었던 거래량이 좀 없었던 게. 네. 기관하고 대주주 물량이 대부분 다 잠겨 있습니다. 70% 이상이.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 좀 좋은 실적과 굉장히 좋은 또 자회사, 이 유니캐스트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내는 자회사 드림텍이라는 휴대폰 부품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좀 못 갔었습니다. 예, 바닥에서 계속. 그게 이제 무상증자로 오늘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저도 기대는 은근히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터질 거라 생각도 못 했었고요. 예, 오늘 보유하신 분들은 당분간 이게 고가권에서, 그 호재가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무증 그 기준일 전까지 아마 시세를 많이 올려줄 겁니다. 전고점 부근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한 14,000원대는 한번 찍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한번 무증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거를 처분을 해서 수익을 차익실현을 하는 쪽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여유있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수 워낙 가격이 좋은 낮기 종목이니까.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14,000원까지 무난하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주셨던 종목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필룩스와 제이 콘텐틀이 있었는데요. 필룩스도 오늘 3% 더 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필룩스, 산업용, 그 LED 업체들이 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필룩스 같은 경우 산업용에 특화된 LED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8%대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수급도 좀 잘 붙어주면서, 주가 바닥권 탈피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 할 수 있고요. 그 LED 관련 주식에서는 좀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도 박스권 상단 2,6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이 콘텐츠리도 아침에 상당히 좋았었는데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전에 워낙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을 보여주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밀려줄 때 못 사셨던 분들은 이걸 매수 기회로 삼으셔서 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실적 자체도 워낙 좋고 메가박스 그런 만약에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났고 JTBC 그래도 그런 종편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있고 또 어떤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이어가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종목 먼저 받아봤는데요. 필룩스는 2,600원 목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스권 상단 정도이고요. 제이 콘텐트리는 오늘 나흘 만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이셨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도 챙겨보겠습니다. 이니텍과 유한양행이었죠. 예, 이니텍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6%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보안 쪽에서는 웹 보안 그리고 데이터 기반 보안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게 보안 관련주 중에서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핀테크 이런 것도 결국 보안이 없으면 이거는 뭐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서 실질적인 기술을 갖추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니텍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 7,500원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유한양행은요? 유한장액은 이 종목은 그 제약사 중에는 뭐 거의 최고라 볼 수 있고 존경받을 만한 기업이고 사회적 책임 투자 SRI라고 하죠. 그 관점에서 봐도 동종목은 가격 메리트도 있고 현재 투자 가치도 있고 그런 어떤 책임적인 그런 사회 어떤 환원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종목 좀 한번 봐야 되고요. 박스권 상당 이 종목도 한 21만 원대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역사적인 바닥권이고 실적도 작년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 두 종목 마저 AS를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니텍은 7,500원 말씀하셨고요. 유한양행은 21만 원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첫 번째 종목은 DKDNA라고 전에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일단 뭐 드럼통 만드는 회사고요. 드럼통 국내 점유율은 뭐 20%대 그쪽 시장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회사 뭐 그런 영업이익보다는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뭐 좋은 회사고요. 그 특징적인 부분 리드코프 지분율을 12.38% 보유하고 있고 어제 뭐 종가 기준 했을 때 533억의 지분 가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460억 원대로서 오히려 뭐 지분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또 관계회사로부터 뭐 디젤 엔진용 연료히터 부품사를 또 인수를 해서 그런 뭐 매출처럼 뭐 좀 다변화를 했고요. 사업 부분도 지금 뭐 PER도 현재 6배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저평가 구간입니다. 박스권 상당, 이 종목도 한 2,600원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 조정 잘 나왔을 때,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좀, 여러분들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밀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고요. 고난도의 어떤 금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특허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부품사들이 매그나, 브로시에 뭐 그런 그 세계적인 부품사들로부터 매출처가 굉장히 좀 다변화되어 있고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PR도 좀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6배, 7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거래가 증가하면서 바닥권 탈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이 종목은 한 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오늘 뭐 고가에서 좀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거래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좀 소폭 눌려줄 때 매수에 가담하시면 좋은 성과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2,300원대 예전에 한번 추천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휴대폰 부품 금형 제작사고 휴대폰 반제품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LG전자의 뭐 지수가 좀 작년에 굉장히 뭐 실적이 좋았었죠. 그리고 그 영업 LG전자의 어떤 휴대폰 부하를 G3에서 이제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조만간 갤럭시 S6를 대응을 하기 위한 G4가 조기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실적 성장을 다시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지난해 매출 급증으로 흑자전을 했고 아무래도 뭐 G3 효과가 있었고요. 올해도 3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2014년 PR로 따져봐도 현재 구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5배, 6배 그 사이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뭐 그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3,300원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고, 이 종목도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박스권, 바닥권 상단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지금이라도, 매수 관점에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종목인데, 원일특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원일특강. 저평가된 특수강 제조 및 판매업체고요. 2014년도에 수익성이 대폭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2013년도에 4.7%였는데 지금 5.7%로 상승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98%대고 유보율은 무려 3,70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됐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2014년 PR로 따져봐도 오늘 좀 오르고 최근에 올랐지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R 5배 내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유 있는 상승입니다. 이유 있는 상승이고 목표 주가는 이거 한 14,0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림시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에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종목 모두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분위기 살펴보고요. 후강통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지급준비율 인하 소식에 장중 상승하다가 결국 하락 전환해서 마무리됐더라고요. 오늘 장도 이어서 중국 증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낙폭을 조금 키워서 지난 1월 저점보다 좀 낮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은 지급 준비율 하루 이상을 못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장이 밀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 저점이죠. 1월 19일 날 전 저점이었던 3,096포인트보다 지금 딱 그 수준은 조금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밑에서 이제 이평선이 올라와 있는데 2주 정도까지도 한번 좀 눌림목을 주고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주가대를 보면 한 2,900 한 80포인트나 90포인트까지도 한번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좀 급격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살짝 밀린 뒤로는 횡보를 하다가 이평선을 맞아가면서 올라가는데 그 기울기 자체는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로 보면 순환 매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것들을 다음 날은 좀 쉬어주는 모습. 이틀 연속 상한가가 가기는 웬만한 종목은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기 힘든 그런 장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거래량 자체가 지금 상해지수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 예전처럼 개인 투자자가 계좌 개설을 갖고 계속적으로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던 부분이 좀 공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춘제 그러니까 그 설날 전까지 우선 어느 정도의 그런 공백이 메꿔질 것이냐라고 볼 수 있고요. 분명히 춘절 이후 때는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 그것이 설날 전이냐 후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야무지게 잘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광퉁 관심 업종과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심천 금증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코드 번호는 600446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은행과 증권사입니다. 은행에 인터넷 뱅킹을 하고 돈을 보내고 또 증권사에서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이 있고 잔고를 보고 이런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비슷한 기업들 중에서 단연코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 쪽, 특히나 은행들 간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데 은행들 간의 경쟁력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IT 쪽이기 때문에 심천금융 테크놀로지, 앞으로 은행과 증권, 그 밖에 자산운용 등 금융회사가 IT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호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증권, 펀드, 처음에는 거래만 되는 것을 만족하다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이 부여되는 니즈가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증권사별로도 HTS가 동일하던 것이 각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늘수록 당사 같은 경우 상당히 당기순이익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향후에는 증권사에서 지금 3분의 1, 자산운용사가 지금 40개가 고객사인데 이쪽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텐센트로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텐센트와 합작을 해서 앞으로는 인터넷 핀테크 쪽을 강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IT 쪽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빠른 금융 IT 발전의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후광퉁 관심 종목은 심천금증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7% 정도 하락 중인데요. 저점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선윤 멘토와 함께하는 수익의 재구성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내려갈까? 살아나는 게 맞아요. 살아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라는 게 이제 핵심 고민이실 것 같아요. 자, 하나 걱정은 이겁니다. 코스닥이 예상보다 너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주목? 이제 주변에 들리는 제 얘기는 갑자기 주식을 생전 안 하시는 분이 주식 할까라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거의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 사도 되는 걸까? 근데 보통 이럴 때마다 아시겠지만 고점인 경우가 많았죠. 네. 그렇지 않길 바라야 되는데 코스닥이 어쨌든 신용장구와 더불어 대차도 그렇고 근데 무서운 게 많아요. 하지만 올라가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급하게 종목을 갑자기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수익 중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갑자기 기관이 매수를 잘 해주다가 매도가 나간다면 팔면 되고 외인이 그러하다면 그러면 되고 양매도가 갑자기 나온다면 그때서 정리를 1차적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은 지켜볼 때다. 급하게 종목을 정리할 필요는 없는 시기다. 코스피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 정도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보다는 지수의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 난리가 났습니다. 좀 이따 AS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수급 100점 좀 볼 건데요. 번호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네, 문자 상담을 받죠. 전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화 안 되고요. 문자 상담 받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주보죠.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LG화학, 한국콜마, 포스코, 셀트리온, LG 하우시스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이거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신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수급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올라가고 있는데 사야 될까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사도 됩니다. 그렇지만
단기로 한두 달 볼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네. 연말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연말까지 가져가면 해답은 나옵니다. 계속 등락폭을 거듭하면서 올라갈 거니까 더 이상 밑으로 크게 빠지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빠지면 한 10%씩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많이 내려왔습니다. 차트를 보자면요.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제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던 포인트 여기서 이렇게 정도 잡고서 상단 라인 이렇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하단 라인을 어떻게 평행하게 만들어서 평행하게 좀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안 꺾이죠? 네, 만들어서 대충 해볼게요. 이렇게 잡아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이 정도 부분은 하단 라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슈팅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 25만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좋은 주식, 아무리 좋은 주식, 아무리 나쁜 주식 다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을 준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다. 내일 다음 주겠죠? 다음 주장 갑자기 꺾였다가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결론은 25만원이다. 대신에 시간을 달라. 아셨죠? 이 포인트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국홀마죠. 방송 추천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만 제가 제외를 했었죠. 네. 20% 정도 수익이 나고 팔았어요. 더 갔죠. 제가 계속 뭐라 말씀드렸어요? 춘절 관련 화장품주들 잘 보라 말씀드렸죠. 오늘도 수익 들어왔는데요. 같이 차트를 보죠. 언제 추천드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날 양봉 크게 터진 날 이때 추천드렸어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정말 잘 가네요. 언제쯤 정리했냐면 요때쯤 정리를 했어요. 네. 더 가네요. 그렇죠? 네. 더 갈까요? 지금부터는 거의 한계치입니다. 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춘절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고 끝난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거의 한계치거든요. 더 올라가도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 한계치 나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라고요? 반도체 장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포트에 안 넣었는데요. 반도체 봐야 됩니다. 콜마 더 갈까요? 더 갑니다, 일단. 자, 수급 오늘 들어왔거든요. 최근 수급 상황 어떻게 해요? 네, 퍼펙트합니다. 근데 기관들의 매수 물량보단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 한계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콜마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요.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가 오늘장 올라가는데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현재 오늘장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거에 의미 두지 마세요. 지금은 포스코가 바닥에서 탈출한다고 보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실적이 개선 사항이 나오긴 하지만 확실하게 주가 차트가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표현하기는 힘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많이 내려갔죠, 포스코가.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차트일까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계속 빠집니다. 이거는 아직 바닥이 안 나온 모양새예요. 좀 반등 나와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또 꺼지고 또 꺼지고 또 꺼지고 참 대응하기 힘들어요. 이게 완벽하게 돌아서면서 거의 한 1년 만에 바닥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요거 포스코는요. 올라가더라도요. 요런 한계치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큰 그림 보기가 힘드네요. 하지만 좀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네, 3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한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한데 급하게 종목을 또 따라가다가는 좀 위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수급은 좋지만 거기에 속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미는 종목인데요. 방송에서만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방송에서 제외시켜도 10% 이상 수익 내고 제외시켰어요. 지금 12% 급등 중에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연말까지 내년까지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급등한 이유는 잘 아시겠죠? 화이자에서 호스피라사의 주식을 인수를 했어요. 주식이 아닌 인수를 했어요. 호스피라사가 셀트리온이랑 무슨 상관이야? 작년 말에 호스피라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2천억 투자했습니다. 이유는
램시마 판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북미 판권. 그런데 호스피라가 이제 화이자께 됐죠. 자, 그러면 화이자의 유통망을 고스란히 이용합니다. 어떤 제품이? 램시마가. 그러면 어떻게 매출이 뛰니까 그 기대감입니다. 자, 유럽은 나왔어요. 판권이. 그쵸? 그런데 미국은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6월이나 8월인데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셀트리온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4분기 실적 좋거든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조정 나와도 다시 올라갑니다. 단기로 보실 분들은 팔아야겠죠. 하지만 저는 안 팝니다. 1년 이상 볼 거니까 잘 보시고요. 이거 뭐 6만 원대도 있긴 했는데요. 저는 1년 이상 보고 한 7, 8만 원 봅니다. 네. 짧게 안 봐요. 이거 조정 나오면 정말 땡큐다 사셔야 되고, 제가 이거 4만 원 아래에 계속 사야 된다 말씀드렸고, 12월 달에 배당 받고 또 계속 올라갈 것이다 해서 배당 받기 전부터 계속 샀었죠. 네. 오늘장 수급도 기관들이 보시면 12만 주 매수 들어와요. 최근에 수급 상황에서 양매수 계속 들어옵니다. 의미가 있는 수급. 또 외인 수급에 대해서 제가 장기적인 수급 패턴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는 쪽이. 그렇죠? 네. 짧게 보실 종목은 아니에요. 서정진 회장이 회사를 잘 키울 것이다. 마인드가 바뀌었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잘 지켜보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LG 하우시스입니다. LG 하우시스도 오늘 주가가 조금 밀리는 듯 했는데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간 조금 내려가는 모양새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네. 요거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나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상당히 들어옵니다. 확대시켜 드릴게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오늘장 한 2만 주가의 매수가 좀 들어와요. 잘 보이시죠? 자, 최근에 수급상을 보니까 꾸준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인이 계속 팔고 개인과 기관들이 받아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개인이 사면 안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개인이 계속 매수가 잡힙니다. 계속 잡히죠?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주가가 제대로 힘을 못 받았던 거죠, 이때. 하지만 오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주가 LG 하우시스의 방향성을 잡는 그런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기관 수급 좋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상담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하림 볼게요. 7936님 35%에 4,445원 보겠습니다. 자, 조류 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하림이나 하림홀딩스나 관련주들은 주가가 항상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조류 독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네, 끝나갔죠? 그러면 해소가 된 거고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아니고요.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돈육 가격이랑 육계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4분기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럼 4분기 실적 그리고 또 1분기까지 실적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림의 주가가 여기서 밀릴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죠. 실적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네. 버티셔야 됩니다. 다시 5,000원 이상 갑니다. 강력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NHN엔터 매수 물어보셨는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엔터 오늘까지 사면은 유증 받습니다. 유증 가격은요, 62,100원입니다. 약 30% 가까운 물량을 배당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권리락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발생이 되는데요. 권리락은 약 3%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증 가격 10%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 정도 떨어집니다. 계산을 다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 72,000원인 경우에 한 69,700원 정도의 권리락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유증을 받으면 훨씬 이득이겠죠. 근데 유증은 몇 프로? 30%다. 자,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유증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다음에 유증을 받고 그리고 3월 19, 20일 날 유증 받겠어요? 전화하면 오케이 하시고 3월 18일인가 17일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부분은 그때 돈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1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죠? 시간은 걸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그 어떤 회사의 회장도 자기보다 주식이 자기 단가보다 주식을 싸게 놔두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시간만 주면 다 올려놓습니다. 이준호 회장 단가 얼마요? 8만 원.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시간만 준다면 얘는 계속 올라갈 종목이다.
꼭 걱정 마시고요. 실적도 흑자 전환입니다. 걱정 마시고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오늘도 종목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 AS 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죠. 자, 이라이콤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KCC가 좀 빠져 있는데요. 뭐 괜찮아요. 광동지약 뭐 그렇고. 자, 보겠습니다. AS 하나씩 해드리죠. 가장 많이 빠진 KCC부터 해서요. 이라이콤 이렇게 두 개만 볼게요. 자, KCC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밀렸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빠지는 건데요. 올해 실적 개선사항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거기가 마지막이라 말씀드렸어요. 오늘 조정이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주가가 다시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올해는 모멘텀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하면 잘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안 나왔습니다. 근데 4분기 때 공사가 많을까요? 3분기 때 많을까요? 추워 죽겠는데 네? 합니까? 실적이 뜹니까? 아, 잘 안 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곧 멈추고 다시 올라갈 거다. 요거는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내볼게요. 자, 그 다음 이라이콤 보겠습니다. 이라이콤이 갑자기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기회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회 드린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게 종목 다 정리하고 넣었어요. 4개를. 아시죠? 네. 따라오실 분들만 따라와 말씀드렸고 10%씩 똑같이 사라 말씀드렸어요. 안 할 거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라이콤 상한가. 이제 이라이콤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5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5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보시면 4분기 서울경제권 없나요? 네, 볼게요. 영업이익 211억, 전년비 48% 증가. 네. 누구 거 읽을까요? 이투데이 거 읽을까? 네. 이데일리 거는 경쟁방송사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자, 순이익이 206억, 62% 증가합니다. 네, 62% 증가합니다. 네. 206억이에요. 네, 206억인데, 재밌네요. 자. 기업 분석란으로 가서 PER 계산해보죠. 네. 순이익 206억이면 400억이 넘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라이콤의 시가총액이 1,900억이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그럼 PER이 몇 배예요? 5배 안 되네요? 아시죠? 4배 나온 거예요, 작년 실적으로. 그러면 올해 실적은 더 좋은데, 그럼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다면 4배가 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그렇죠? 그 주가가 그냥 상한가 가버리는 겁니다. 더 갈까요? 모르겠어요. 네. 더 이상 이거 매수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수익률이 19%가 넘어갔기 때문에 매수는 불가능하고 상황 봐서 다른 걸로 해야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좀 AS를 할게요.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만 판단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4종목 다 홀딩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YG엔터입니다. 항상 10%씩만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은 매수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YG엔터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수급은 어제 잘 들어왔었습니다. 자, 모멘텀을 좀 볼게요. 자, 신인 라인업 포인트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고 해외 사업 확대 모멘텀이 또 긍정적이죠. 그렇죠? YG 플러스가 뭡니까? 휘닉스 홀딩스 인수한 거죠. 광고회사. 코드 코스메는 뭐죠? 화장품. 그렇죠? 자, 그리고 추세 바닥에서 기간 매수 딱 나왔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11월부터의 추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바닥 포인트 나와줬어요. 그래서 라인 잡았던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수익 1% 먹고 팔았잖아요. 그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을까요? 네, 수급이 기간이 좀 매수가 잡히네요. 자, 오늘장 수급도 잡히긴 해요. 많은 물량은 아닌데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반등할 가능성에 한번 배팅 걸어보겠습니다. 사실 회사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는 거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종가이고요. 손절가는 45,500원이니까요. 그 포인트는 꼭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고 답답하시면 방송 보시다가 파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YG엔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장 마무리 9분 정도 앞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951포인트로 0.07% 정도 내려와 있고요. 수급은 별다르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코스닥은 604포인트 가리키면서 오늘장 한 주는 600선을 안착하면서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들의 말씀을 조금 종합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스닥 과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는데요. 실적과 성장성을 동반한 종목을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좋겠습니다. 반면 코스피에 대해서는 주목해도 되겠다라는 평이 전반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이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 투자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